안녕하세요. 주식 김 선생입니다. 12월 22일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 우리 증시는 급등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2%대 급등, 코스닥은 1.5% 상승에 그쳤는데요. 전반적으로 AI, 반도체 쪽 중심으로 해서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강세를 보여준 이유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일단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이때 이제 CPI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낮게 나왔어요. 논란은 있지만은 어찌됐든 낮게 나와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고 미국의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지난 금요일이었는데 말씀을 드렸죠. 역대 최고 거래량이었고 포지션이 구축이 돼 있다. 하락인지 상승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하락에 많이 베팅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튼 CPI도 낮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올랐고 만기일도 해소를 하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그간 정말 약세를 보여줬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회복이 됐고 또 버블 논란 이 있었던 이런 오라클 같은 기업들의 주가 그리고 오라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전반적으로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제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를 하고서 실적 발표 날 10%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종목은 거의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에 또 급등이 나오니까 자,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주가 반응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이제 오르면은 못 가는 쪽이 있죠. 조선, 방산, 그리고 바이오, 특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심한데, 바이오주는 이제 좋지 못했고, 2차 전지는 오르긴 했지만 지지부진하고 반도체 중심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바이오가 좀 올라줘야지 좀 지수가 오르는데, 바이오주가 부진하다 보니까 1.5% 상승.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지금 봐서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시장 흐름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산타랠리가 나올 것 같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산타랠리는 이제 24일부터 시작을 해서 1월 둘째 거래일까지를 말하는데요. 아직 안 왔죠. 근데 이미 온 거나 마찬가지죠. 오르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앞으로 한 일주일간은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못 가게 할 만한 요인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이게 폐지가 된 게 아니에요. 50억입니다. 50억. 그래서 이제 그 매물이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전부터 이미 나왔을 수도 있겠죠.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소진이 돼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시기에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말에 며칠 이렇게 거래일 수로는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이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반도체주가 랠리가 시작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랠리가 시작이 된다라면은 이제 4,200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는 반도체주는 그냥 무조건 끌고 가는 거다.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고, 어떤 반도체를 사야 되는지 모르겠으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둘 중에 아무거나 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지수랑 거의 움직임이 비슷한데,
이제 뭐 거의 이제 또 신고가 돌파할 기세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올라오는데 특히 SK 하이닉스는 경고를 먹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경고가 연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따지자면 24일부터 풀려야 되거든요. 근데 뭐 연내에 이거 거래소 이거 경고 관련해서 시가총액 넘는 종목은 좀그 못하게 하겠다.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뭐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이제 경고가 풀릴 수도 있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하루씩 연장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수급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 쪽은 뭐 움직임은 없었지만 반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에 있었고 뭐 금융이나 증권주들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반도체가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선주나 방산주들은 좀 부진했는데 방산주들이 좀 괜찮았던 거는 우주항공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산주 중에 뭐 한국항공우주라던가 하나시스템이라던가 뭐 LIG 넥스원 이런 쪽은 약간 우주항공이랑 겹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쪽은 좀 좋다.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 최근에 수주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 쪽이 점차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특이한 거는 반도체주가 강하면 전력이라던가 원자력 쪽이 강해야 되는데 못 갔어요. 좀 희한한 케이스였는데 뭐 이쪽도 결국에는 이제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진했지만 이제 기대를 해보고 특히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 달에 수주 소식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수주량만 거의 6조 원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얘도 경고 짝지에서 이제 주의로 바뀌었어요. 내일부터는 완전히 풀립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부터 뭔가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주가 좋다 보니까 바이오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대신에 강했죠. 그래서 뭐 2차 전지도 예상보다는 조금 좋았어요. 예,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올라오니까 바이오 쪽이 약한 거고, 만약에 2차 전지가 오늘 하락했으면 아마 바이오주가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반도체 소부장이 이제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고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뭐 이쪽이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양호해서 그런지 뭐 빠진 종목도 있고 별로 못 오른 기업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많이 오른 기업도 뭐 있으니까 예, 뭐 그래서 아무튼 뭐 이쪽 또 뭐 괜찮은 종목이 있었고 뭐 다른 쪽도 좀 올라왔다. 근데 이제 이거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시면 된다. 그쪽이 확실히 좋아지는 쪽이에요. 이쪽은 확실히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아직은 물음표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반도체주 강하면서 로봇주들이 계속해서 강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데 일단 로봇주는 긍정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되긴 하는데 이제 CES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초에 CES를 하는데 CES를 앞두고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시되 오늘 이후로 추가적으로 좀 더 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일단은 좀 챙기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반영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의외로 우주항공주들이 너무 강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는 우주항공주인데, 이 우주항공주들이 보게 되면은 대거 급등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우주항공주가 이렇게 떼거지로 좋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뭐 움직이더라도 그냥 테마성으로 잠깐 움직이다 마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이번만큼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처럼 우주항공주도 그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주항공주들을 좋게 보는 것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페이스X의 상장이죠.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행정명령을 했고, 그리고 제네시스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미국이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확실히 키우겠다. 그게 이제 AI랑 로봇이랑 우주항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냥 단순히 스페이스X 상장으로 인한 이슈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장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주가 강했잖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 좀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우주항공주는 오히려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니까 얘네들이 단발성은 아닌 것 같다. 물론 뭐 최근에 정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부담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주항공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뭐 그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가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 짓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AI도 약간 엮이는데,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은 괜찮은 게, 일단은 요새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하면은 반대하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면 여기다 짓지 말라고 반대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전력이 많이 드는데 우주에다가 하게 되면은, 우주에는 이제 태양 에너지를 무한대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뭐 낮과 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위치를 태양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하게 되면은 무한대로 태양 에너지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 냉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주가 굉장히 춥단 말이에요. 우주가 춥잖아요. 그 영하 200도 이르는데 거기 있는 공기 조금만 끌어다가 식히면은 금방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 센터 지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인 지원, 뭐 매년 이걸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발사를 해야지 우리나라도 이 산업이 발전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지원도 미국, 우리나라 공통적으로 있고, 데이터 센터 이슈,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이슈도 있어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이게 이제 어찌됐든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이 로봇보다 빠르거든요. 로봇은 보시면 뭐 대부분 다 적자 기업인데, 그래도 우주항공 쪽은 흑자 기업이 있어요.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느냐.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한국항공우주랑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되긴 되는데, 얘는 그냥 뭐 방산으로서 지금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한국 항공우주랑 하나 시스템 정도를 대형주 쪽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들 종목들이 대부분 다 방산 이슈로 지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꺼려지는 거는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스피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어가 실질적으로 공급 계약 그 뉴스도 공시가 나온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스피어가 실질적인 대장주인데, 지금 얘도 경고 딱지를 먹잖아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 주가 오를 때마다 엄청나게 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한 거에 가벼운
HVM이라는 종목이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이제 보여주고는 있는데, 지금 봐서는 스피어가 실적이 더 좋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HVM이랑 시가총액이 같아졌어요. 그래서 스피어가 지금부터는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그런데 부담은 기관이 엄청나게 팔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우주항공주들은 좋게는 보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접근하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눌림을 준다라면은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눈여겨볼 만한 몇 종목이 있는데요. 세 종목입니다. 뭐 다른 종목도 살펴보긴 할 텐데,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 테크, 컨텍, 세트레가이 뭐 이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주목을 하는 거는 일단 캔코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오른 게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오늘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으로 속해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들은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이 주가가 배 가까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2배씩은.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사실 상대적으로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종목이 원래 이제 좀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은 본래 이 완전히 우주항공 쪽보다는 지금 여객기와 관련된 뭐 항공과 관련된 그런 쪽의 비중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순수 우주 쪽이다라고 이제 보기에는 조금 다른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뜬 거예요. 우주항공 특수 원자재 공급.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테슬라 그 스페이스 X에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은 뭐 상한가를 갔으니까 힘이 있다라는 거고 향후 흐름도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실질 수혜주들이 조금 더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은 적자지만 그래도 흑자를 보는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교 대상군이 HVM이랑 스피어예요. 얘네들이 영업이익이 100억이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6천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코아 에어로도 영업이익이 한 80억 정도 나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100억 근처. 그렇게 따지면은 저평가죠. 자, 그러니까는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인텔리안 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인텔리안 테크도 그들 시가총액이랑 비슷한데 뭐 분야는 좀 다르죠. 인텔리아 테크는 이제 저궤도 위상 안테나 관련된 종목이고 스피어나 HVN 특수합금, 캔코아도 뭐 특수합금 이런 쪽이니까 분야는 다른데 어찌됐든 이 인텔리안 테크도 실질적으로 우주항공으로는 이슈가 좀 있고 그 지금은 적자지만은 원래 영업이익이 좀 나오던 회사였어요. 최근에 적자여서 그렇지. 근데 올해 턴어라운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287억 원이 나오는데 사상 최대치예요. 근데 아까 전에 보셨지만 영업이익이 6, 70억 나오는데도 시가총액이 6천억 원이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4, 5배는 좋으니까 아직 올라갈 룸이 더 많지 않나. 더군다나 최대 실적이다. 그러면 더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 종목의 신고가 라인이 9만 원대인데 9만 원대까지도 갈 수도 있는 힘은 있다. 만약에 우주항공 모멘텀이 지속이 된다라면은 그리고 내후년도에는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잘 가겠죠. 자,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뭐 여러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이랑 이제 그 관련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스페이스 X 쪽이나 뭐 이런 쪽에는 조금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그나마 2위 업체, 3위 업체 막 요런 쪽이랑은 이제 거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스페이스 X하고는 뭐 없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원웹이라는 요 회사랑 주로 이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향후에 이 스페이스 X와 연관도가 있다라면은 그때는 주가가 엄청나게 오를 수가 있다. 오늘 캔코아가 상한가 갔잖아요. 스페이스 X랑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얘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온 게
컨택이라는 종목이 또 올라왔어요. 이 종목은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위성 로켓이나 이제 뭐 이런 거 위성을 발사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컨트롤하는 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만드는 그런 네트워크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이 지금 적자이긴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3위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위성을 발사를 이렇게 막 하면은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당연히 위성 안테나도 만들어야 되고 지상국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지상국을 이걸 설계를 해가지고 만드는데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이거를 만들면은 당연히 뭐 매출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위성하고 지상국하고 데이터를 송수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송수신을 할 때마다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10만 원인가 100달러인가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통신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은 이 회사가 그걸 매출로 잡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위성을 많이 발사를 하고 지상국이 많이 건설이 되면은 당연히 통신하는 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많이 쥐어두면은 계속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성통신 단말기, 뭐 부품,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적자지만은 내년에는 이제 흑자가 전환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적자고요. 내년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내년에 흑자 전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내년에 매출액이 1176억, 영업이익이 78억. 내후년에는 어때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쌓이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비용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느는데 일단은 내년에 흑자 전환하고 내후년에는 이 수익성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라면은 시가총액이 1,600억이잖아요. 그게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봐서는. 예. 그러면은 아까 전에 스피어나 HVM을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 종목은 여기서 3배 가까이는 올라야 돼. 4배 가까이는 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실적이 진짜 나온다면은.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시면은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적이 진짜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한다라면은 진짜로 그렇게 갈 수가 있다. 지금 확률이 높은 게 보게 되면 올해 실적 보면은 일단은 4분기에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영업 적자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볼 거는 요번 분기에 영업이 적자가 확실히 줄어드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라면은 그럼 내년엔 좋아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턴 어라운드 하는데 주가 요 정도만 올라가고 마는 경우가 없습니다.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컨택은 이제 저평가 종목으로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하고 세트랙 아이도 뭐 요새 최근에 이제 뭐 기술 유출 뭐 노이즈가 있었지만 이 회사도 기대해 봐도 좋죠. 이 회사는 무려 대주주가 한화예요. 한화. 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주주잖아요. 하나 그룹이에요. 얘도 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얘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영업이익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종목도 내년부터 급증한다라고 나오죠. 내후년도 그렇고. 그래서 세트랙 아이도 주목을 해볼 만하다. 그래서 얘도 지금 영업이익이 100억, 200억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7천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아까 전에 앞서 나왔던 컨택이나 인텔리안 테크, 캔코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룸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실적도 나오고 직접적인 연관도 있고 그리고 좀 저평가인 그런 종목이 많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른 종목은 좀 빠지면은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4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P 위성 이런 종목도 예전에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뭐 지금 봐서는 좀 예전만 못하다. 예, 그리고 뭐 제노코도 있고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는데 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이럭스는 뭐 드론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된 그런 기업들도 몇 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뭐 이노스페이스도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는데 얘는 이제 민간으로 이제 발사를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일단 이거는 좀 더 두고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 위성 발사를 하는 게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발사를 했는데 실패하면 주가 급락 나와요. 예, 성공하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반의 확률에 배팅을 하지는 말자. 그래서 이 종목은 나중에 빠질 때 관심을 갖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이제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너무 신규 상장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두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종목 중에서도 충분히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뭐 강조를 했듯이 반도체가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왔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그쪽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 반도체주 랠리가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면 그러면은 오늘 놓쳤거나 오늘 팔았거나 그런 분들은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그냥 깔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른 우주항공주들이 아무래도 대세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 자,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시장이 이제 점차 이제 괜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산타 랠리면은 뭐 아직 일주일 이상은 더 올라야 돼요. 예, 그래서 한번 우리 그 연말까지 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나오는 그런 시장이 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